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1년 동안 13,000km를 타고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한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제가 향에 되게 민감해서 방향제를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이번에 장마철이 지나고 습기 때문에 차에서 너무 꿉꿉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제를 찾아보다가 이번에 벤볼릭에서 출시한 방향제가 나와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포장을 보면 되게 고급진 느낌을 주는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지인들이 차를 사면 보통 키링이나 방향제 등을 선물을 많이 할 텐데 이런 포장에서부터 되게 선물용으로 적합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오일이랑 섞고 이렇게 사용 방법, 이렇게 오일을 담을 수 있는 필름지,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가 있는데요. 케이스를 이렇게 돌리면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향이 발향이 된다고 해요. 박스만 열었을 뿐인데 제가 주문한 향은 일단 코튼 향이거든요. 되게 섬유유연제에서 날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되게 코를 찌르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향은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포근한 향이 나네요. 다른 방향제들은 발향이 세게 돼서 일주일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벤볼릭 제품은 옆에 있는 오일을 뿌려주고 그 오일을 계속 리필을 하게 되면 지속력이 계속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석고를 케이스에 끼워봤어요. 근데 제가 주문한 향이 코튼 향이라 은은한 비누 향이 계속 나요. 근데 벤볼릭 제품이 두통을 유발하는 그런 불쾌함이 없다는 게 강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일을 들어서 이렇게 석고 주변으로 뿌려주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닫아주고 저는 향이 센 게 그 다음엔 케이스 뚜껑을 닫아주고 케이스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립에 연결할 건데 클립이 자석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거든요. 딱 연결돼서 꽂고 싶은 틈 사이에 끼우시면 됩니다. 방향제를 안 써서 밋밋했는데 되게 디자인도 심플하고 남자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방향제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이 제품이 색상이 실버, 블랙, 핑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향은 총 7가지가 돼요. 전문 조향사님들과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이 향이 마음에 안 드시면 100% 무료로 교환 또는 반품을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1년 동안 탄 우선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시는 이유가 저는 사실 연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꼽은 1순위의 장점은 무엇보다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주유를 하고 시내도로만 출퇴근으로만 주행을 했는데 지금 약 14km per 리터가 나오죠. 사실 제가 1년 동안 타보니까 이 연비가 최대 효율로 나오는 속도가 70,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로 따지면
동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 정도 고속화 도로에서 연비가 제일 잘 뽑아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면 100km가 넘어가면 사실 EV로 주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차량이 조금 막히는, 아니면 시속의 제한이 조금 낮은 고속화 도로를 탈 때 연비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만 탔을 때는 평균 20에서 22는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명절에 멈추진 않지만 조금씩 굴러가는 도로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28까지 찍혔어요. 2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평균 연비가 28km 정도 나온 적도 있어요. 그만큼 멈추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속하지 않는 그런 도로가 연비가 제일 잘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은 준준형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처음 차를 살 때는 셀토스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쏘카로 한번 타보니까 저는 운전석을 되게 넓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제 뒤에는 체격이 큰 사람이 앉기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85kg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운전석을 되게 넓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운전석 뒷자리 탔는데도 되게 넓어요, 공간이. 무릎이 일단 운전석에 닿지 않고 다리도 쭉 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빼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넓게 운전을 해서. 그럼에도 충분히 4명이 앉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준형 대비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사실 제가 못 써본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스포츠, 제가 좋아하는 팀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날 경기에 대한 정보, 실시간 스코어 다 뜹니다. 심지어 이번에 올림픽도 떴어요. 올림픽 대회 일정, 그리고 심지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유럽리그 일정, 대회, 컵 실시간으로 점수가 다 나옵니다. 이게 아마 오후 12시에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보통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축구가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점수 같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차의 기능들이, 옵션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모든 버튼을 눌러보지 않는 이상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끝에 보면 영화장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맛집 표시가 떠요, 지도에. 네이버로 찾아보면 보통 리뷰가 되게 많아요.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2000개 이상 되게 맛집들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차에서도. 이런 꿀팁들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차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장점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유독 뛰어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큰 틀에서는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계약부터 있었어요. 바로 가격이에요. 저는 사실 물욕은 없는데 차 욕심은 조금 있어서 시그니처 모델로 골랐고요. 옵션은 빌트인 캠, 파노라마 선루프 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값만 가격이 4,050만원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저는 4,300만원 정도 차를 사는데 소비를 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가격이 비싼 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출고 기간이 문제였어요. 계약을 하면서 딜러분께서 18개월 정도 대기 기간을 얘기를 해주셨고, 뭐 어떻게 줄고 저는 이제 1년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한번 왔어요. 곧 출고 될 것 같다, 순번이 많이 당겨졌다. 근데 저는 어쨌든 18개월을 예상을 하고 이 금액적인 부분도 준비를 한 거라, 저는 그래서 다시
순번을 맨 뒤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다시 9개월로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7, 8개월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18개월 정도 만에 받아서 첫 계약했을 때랑 같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타고 나서 1년이 이미 지나서 지금 출고 기간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도체 이슈가 있고 이러면 1년 이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슈가 없다면 저랑 비슷하게 7에서 9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엔 단점 세 번째인데요. 정말 차 속에 있던 단점입니다. 이 와이퍼 문제인데요. 한번 내리게 되면 오토 모드가 돼요. 근데 이 오토 모드가 정말 비의 양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비가 많이 와도 빠르게 안 움직여서 결국에는 제가 로우로 내리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비가 너무 로우로 하기에는 많이 안 오는 양에 오토로 두고 속도를 최소로 했는데도 비가 많이 오는 걸로 감지를 하고 갑자기 빠르게 돌고, 약간 정확한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토보다는 그냥 로우나 하이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수동으로 딸깍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토는 제가 생각한 세 번째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요, 여기 전환식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가 제일 우선이라 사실 터치라 누르기가 힘들어요. 잘못 눌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여기 내비를 조정을 하다가 밑에가 눌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다 보면 좀 추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틀었다가 더울 수도 있어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 많이 만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조수석에 탄 사람이 춥다거나 덥다거나 할 때 바꿔줘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운전을 하면서 정확하게 터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선을 여기에 두는 경우가 잦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의 위험도 조금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저는 공조를 많이 쓰는 편인데 여기를 꾹 누르게 되면 자동 전환되는 화면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인포테인먼트를 거의 쓰진 않아서 공조로 두는 편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조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점이니까 뭐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면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단점은, 나는 하이브리드라고 샀는데 연비가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사실 과속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차종이지 않나 싶어요. 흔히 발컨이라고 하거든요. 발 컨트롤. 엑셀을 계속 밟고 계시면 안 돼요. 이 EV가 돌 때는 떼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장점의 연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100을 넘어가게 되면 이 전기 모터로보다 그냥 기름으로 들어가는 엔진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연비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점에 말씀드렸던 게, 도시고속도로가 좋다, 70에서 80 정도 유지를 하는 도로가 좋다 라고 했던 게, 사람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의 운전 습관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하이브리드에 맞는 운전법을 어느 정도 익히신 분들에게 그건 장점이지, 그래서 발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이 차라 발목에 부담이 몇 번 가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나 있는데, 단점이 그래도 저는 1년 동안 타보니까 그래도 10점 만점에 9점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스포티지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뭐 연비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